도대체 얼마 버신 거예요? 회사 매출은 한 60억 정도 나고 있고요. 저의 창업 꿀팁 나눠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하는 일 모두 장사고 영업이거든요. 너무 예뻐서 번호를 따여서 학교에 지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제잖아요. 실시간 검색어로 그 약수동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3일 동안 1위였어요. 영향력을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나는 이 판에서 놀겠다.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나 금수저로 보이나 보다. 나 빈티나지 않나 보다. 이래가지고 좀 예쁨 받는 법이랄까요? 그리고 눈칫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간 쌓아왔던 불행들이 차곡차곡 나의 재산이 되었구나. 최근에 사셨다는? 네. 걸어보시나 봐요. 네, 저희 건물에 엘베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 때문에 대표님은 얼마나 아끼신 거예요? 2억 이상을 아꼈습니다. 이거 받으실 분들은 제 이메일로 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대표님 원래 이렇게 내려오셔서 네. 안부도 물으시고 하시나요? 네, 각 오셔가지고 너무 티났다. 다시 한번 갈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부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남기 시작했고, 넓혀가기 시작했을 때 억 단위의 이익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의 100년살이를 하면서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광고회사랑 커머스 브랜드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쁘신 분이 사업도 하시고 집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합정역이 앞이잖아요. 네, 절대 자가 아니고요. 전세입니다. 전세료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바로? 옷 갈아입을까요? 같이 가도 될까요? 네, 그럼. 와, 여행 집에 온 것 같아요. 최근에 건물도 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 대출이지만. 대표님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다 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중형차 정도 한 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 미모의 비결이 들어있나요? 제가 영양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먹으면 예뻐지는 건가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 체력이. 한 달에 도대체 얼마 버신 거예요? 회사 매출은 한 60억 정도 나고 있고요. 제가 일어나서 빨래를 돌려놨거든요. 머랭이도 출근 같이 합니다. 저희가 펫 프렌들리 회사여가지고 같이 출근하기도 합니다. 출발! 짐이 많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사내 회의 2개 있고요. 외부 미팅 2개 있습니다. 이게 사장님 차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차가 엄청 크시네요. 차가 제 키만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 자영업자 스토리에 출연 신청하게 되셨어요? 제가 장사하신 은현장 대표님이랑 장사하신 선배님 너무너무 팬이기도 하고요. 선배님이요? 저희 동문이지 않습니까? 쑥대밭에 하나의 쑥으로 자라. 제가 정부 지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저의 창업 꿀팁 같은 것도 나눠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망설이고 걱정이 됐던 게, 장사와 우리의 사업이 너무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 모두 장사고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미디어 학부를 전공을 했어요.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영역들을 맡고 싶었는데 자꾸 기획안 양식 틀만 만들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안 되겠다. 싱싱한 뇌를 열심히 굴려야겠다 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24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서울방송고등학교라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픽션을 다루는 영화감독의 꿈이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픽션을 가미해서 재밌는 소재로 너무 예뻐서 번호를 따여서 학교에 지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제잖아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악플을 들은 거죠. 실시간적으로 그 약수동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3일 동안 1위였어요. 영향력을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나는 이 판에서 놀겠다. 악플 받고 상처받고 하면은 너무 네. 싫어하고 떠날 텐데 네. 오히려 그쪽에서 꿈을 찾으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광고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는 지금 날개에 힘이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날개에 힘이 붙으니 이 세상을 훨훨 날아야 된다. 이런 그 주입식 교육이랄까요? 난 고등학교 졸업하면 열심히 사회 일원으로 돈을 벌어야겠구나. 용돈이 끊기니까. 이런 저 나름대로의 좀 긍정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했거든요. 장사의 수완을 학교 다닐 때부터 차곡차곡 쌓았던 것 같아요. 광고회사는 어떻게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등을 잘 벤치마킹 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녔던 광고 회사가 되게 트렌디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앞으로 기업들이 광고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내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제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회사도 막 30에 7년 만에 크게 성장해서 소비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나 금수저로 보이나 보다. 나 빈티나지 않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 말 녹화하려고 꺼낸 건 아닌데 약간 진짜 제 가정사를 얘기하면 좋나요? 금수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금수저 우선은 아니고요. 20년 지기 친구들도 사실 잘 몰라요. 부모님은 제 3살 때 이혼하셨어요. 한 가지 저의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회성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할머니 손에서도 자랐고 엄마의 가족들 품에서도 자랐고 아버지의 품에서도 자랐어요. 여러 품에서 자라다 보니 좀 예쁨 받는 법이랄까요? 그리고 눈칫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강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악착 같은 부분들이 저에게 뭔가 행운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이에요. 에세이인데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사실 이게 제가 숨기고 싶은 트라우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난 진짜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부자다. 그간 쌓아왔던 불행들이 차곡차곡 나의 재산이 되었구나. 그러니 나는 부자야. 이러면서 조금 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계시네요. 사유재산이 또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불행이 작은 불행은 또 저의 재산입니다. 출근. 와, 이 건물인가 봐요. 네, 맞아요. 최근에 사셨다는. 네. 몇 층에 몇 평짜리인가요? 5층 건물이고 100평 정도 됩니다. 걸어가시나 봐요. 네, 저희 건물에 엘베가 없습니다. 버랭이 너무 빨라. 속도 조절이 안 되네. 여기 저희 경유지연 팀. 경유지연 팀원들입니다. 머랭이가 너무 이모들을 좋아해요. 이게 지금 판매하고 계신 속옷들. 네, 맞아요. 와, 영화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느낌 같아요. 앤 해서웨이. 닮으셨네요. 응? 처음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저랑 PD님 한 분 이렇게 둘이서 창업을 했어요. 딱 실무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저는 기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영업을 하는 일. 어떻게 영업을 하신 거예요?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회사에 있을 때 팀장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롯데백화점 인스타그램 운영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너 나가서 할 거면 이거 좀 맡아줘라. 저의 은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계속 사업이나 이런 열심히 사는 모습을 SNS에 보여주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이자 위드피아노라고 60개의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성인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사님이 선배죠. 고등학교 선배가 연락이 와서 우리 디지털 마케팅을 해줘라 했던 저희의 첫 광고주, 두 번째 은인을 만나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릴까요? 광고 대행업은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재료 같은 게 안 들잖아요. 저희 인건비가 50% 이상이고 수익률은 27%였어요. 작년 기준. 저희 커머스 브랜드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수익률이 확 커지는데 저희는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커머스 브랜드는 수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완전 꿀팁은 만약에 건물을 매매하시거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벤처기업 확인서나 이노비즈를 꼭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서 잘 짜면 주는 정부의 그 인증 마크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하면 건물 살 때 취득세가 원래 12%가 넘어요. 그런데 4%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증서 때문에 대표님은 얼마를 아끼신 거예요? 25억에 12%였으니까 2억 이상을 아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업 수지표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도움이 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통 평당 얼마 정도 월세를 받는 시세인지 월세를 있었을 때는 월세가 1,200만 원이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는 이자가 600만 원대예요. 내야 되는 월세가 1,200이었는데 지금은 이자 600만 원만 내면서 건물의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수익률도 계산을 해뒀고 토지 매입비,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비, 철거비, 설계 감리비, 대출 이자 이런 것까지 정리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으실 분들은 제 이메일로 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사면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비도 대출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은행 건물이잖아요. 80%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너네 건물 리모델링 잘 할 거야? 그러면 뭐 계획서 한번 줘봐 하고 그것만 보면 뭐 인테리어비도 2억 정도 4%대 이렇게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건물 잘 꾸미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네. 건물을 또 찾으신 거예요? 진짜 6번의 이사를 다녔거든요. 공유 오피스에 있다가 10평짜리 회사 있다가 이사요? 네, 이사를 다니면서 곱씹었던 것 같아요. 착한 건물주가 되리라. 왜냐면 제가 3번째 사무실을 갔을 때 정말 많은 봉변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건물주 분이 5층에 사셨는데 복도에 잠시 내둔 물건들을 다 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 이제 담배를 태우는데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신다든지 저희한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 딱 5억이 모였을 때 탁상감정이라고 이 건물의 가격이 잘 나오는 건물을 잘 찾아가지고 80% 대출을 받아서 25억에서 28억짜리 작은 꼬마 빌딩을 매매하리라라는 이런 그림을 1년 정도 그렸어요. 그래서 딱 5억이 모이자마자 한 달 동안 거의 한 30개 이상의 건물을 본 것 같아요. 주말에도 와보고 평일에도 와보고 하면서 이 건물을 만났거든요. 은행에 탁상감정을 받고 이 건물 너무 싸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계약금을 걸었죠. 그러고 바로 계약이 돼서 리모델링 2개월 하고 8월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나요? 토너스팀 한번 가가지고 팀원들이랑 컨텐츠 얘기도 좀 나누고 월간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바디코라는 브랜드랑 또밥이라는 간편식 브랜드 운영하는 커머스팀이 있고요. 여긴 저희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팀의 팀원은 컨트롤 S입니다. 저장해라. 뭐 하고 계신가요? 네? 뭐 하고 계신가요? 편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이렇게 내려오셔서 네. 안부도 물으시고 하시나요? 네. 각 오셔가지고 너무 티났다. 다시 한번 갈까요? 벤츠 브랜드 담당 PD님이시죠. 지금 급하게 벤츠 사진을 찍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비스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필드의 차량 전시나 고객분들을 위한 뭐 초청 행사 이런 거 행사 스케치 영상도 하고 있고. PD님은 차가 벤츠신가요? 아니요, 회의님이랑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년? 대표님 어떠신가요? 뒤에 계셔가지고 대표님 같은 모습도 있지만 누나 같은 모습도 있어서 항상 저희 친근하게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혜인님이라고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맞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맞아. 저는 이제 회의 빠지겠습니다. 어떡하세요? 제 할 일 하러 갑니다. 아대 하셨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닙니다. 장식용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5층은 저희가 예산을 아낀다고 직접 카페 깔고 5층이 뭔데요? 물탱크실이거든요. 가공해서 저희 시어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 PD님들 영상 상영하고 또 영화 보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아지트로 만들었어요. 와 5층을요? 네. 조그맣게 영화관 같은 거. 이 안이 네. 조명도 해놓고. 자기가 만든 영상을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느낌이 다르겠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직원도 많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건 아니셨을 텐데. 창업하고 한 1, 2년 차 때는 뭐 영상 한 편 수주하고 단일 컨텐츠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이 매번 힘들더라고요. 내부에 좀 전략을 다시 짜서 연간 운영을 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부터 순이익이라고 하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남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공공기관 나라장터라는 곳을 통해서 입찰 비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기업, 민간기업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했을 때 10억, 20억, 30억 매출을 내면서 억 단위의 이익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질서 같은 것도 네. 많이 안 따지시고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이 크다 보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고민을 불과 작년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은 회사는 분위기 좋은 회사는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노력해보려고 했거든요. 막 카리스마 있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따뜻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그리고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싫으면 중이 떠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저희 뭐 호칭도 없이 좀 편안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팀원들도 그 결에 맞는 팀원들이 오래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할 말 할 때는 해야 될 때가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나아가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목표가 뭐냐. 이게 흐려질 때는 저는 굉장히 예민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가 꼭지점을 찍고 가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전에 월세 건물도 L가 없는 4층이었거든요. 하루에 60개 층을 오고 간다고 보시면 이 그림이랑 꽃을 정기 배송받고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일하다가 한 번도 멈춰서서 좀 뭔가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한 5초라도 쉬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것도 정기 배송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그림일까요? 제가 노을을 좋아해요. 해지기 전에 퇴근해라라는 의미로 뜻이. 노을 지기 전에 빨빨 빨리 퇴근해라. 퇴근해라. 여기는 촬영하는 공간인가 봐요. 아 맞아요. 여기 헤어 메이크업실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호리존이고 여기는 회의하는 회의 공간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데 네. 가끔 모델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노동자라 일만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잠은 무조건 6시간 이상 잡니다. 카톡 프로필 창에도 밀도 있는 삶이라고 정해놨거든요. 촘촘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퇴근 후의 삶이나 주말의 삶은 온전히 좀 저의 시간, 리프레시하는 시간,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너무 바쁘거나 네. 번아웃이 올 때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을 때 그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약간 그 까만 저만의 공간에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 자고 일어나면 사실 까먹어요. 밥 먹으러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걸을까요? 좋아요.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약간 네. 성공 비결 같은 거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걸어서 10초 거리에 있는 술술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이자 200만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핫도그TV가 운영하는 술집이거든요. 저희 사옥에서 걸어서 10초 거리라서 저희 팀 회식 그리고 막년을 다 여기 예약해뒀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거를 이루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10년 단위로 큰 그림을 저 스스로 가지고 있거든요. 만 29살이지만 30인데 저는 40에는 엔젤 투자의 역할을 하면서 좀 차곡차곡 더 돈을 모아서 좀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50에 50에는 근교에 숲을 하나 사서 숲 해설가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자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약간 숲의 주인 아주머니가 되어가지고 이 이끼는 무엇이고요 이 나무는 무엇입니다 하면서 저는 일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자연과 파묻혀 살고 싶은 저만의 로망이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혼자 있을 때는 저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 오늘 이것 하나는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누구처럼 되기보다 나와 먼저 가까워지고 나를 좀 소중하게 아끼는 게 100년살이의 가장 큰 버팀목.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나와의 100년살이를 하면서 나와 친해지고 그리고 나를 되게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러 가셔야죠. 네, 점심 먹으러 가요. 팬이라고 하셨죠? 네. 진짜죠? 완전요. 신차나 중고차 장기 렌트하고 싶으실 땐 KS 오토플랜 가장 같은 식은? 밀스온
맞으시네요. 점심 사드리겠습니다.